안녕하세요. 안유화 경제투자론 유튜브 회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더 플로 저희 책에 대해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더 플로라고 한 거는 제가 부제목이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제가 이 책을 읽어서 불을 거머쥔다라는 뜻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생활을 함에 있어서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또 주식 투자 혹은 채권 투자 혹은 뭐 코인 투자 여러 가지 금 투자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성과가 좋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the flow,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순서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제6장에서 전문적으로 시대적 흐름, 미래의 방향과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적 흐름을 읽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어, 팩트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 흐름에 대해서 강의할 주제는 이 속에 제가 메타버스 그리고 도파민의 경제 이 두 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안유아 독서 모임을 다년간 저의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메타버스니 도파민이 경제니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도파민의 경제가 뭔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아마 가슴에 바로바로 와 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먼저 메타버스와 도파민의 경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더 플로에 그중에 미래 시대적 흐름의 하나의 흐름으로서 메타버스와 도파민의 경제에 대해서 제가 쓰게 됐냐? 일단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십시오. 특히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이 3개 국가는 공동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은 중국, 한국, 일본의 고령화 인구가 6억이 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재 60년 60세 60세 이상 인구가 이미 2억 6,700만 명입니다. 2억 6,7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삼국의 가장 큰 특징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초고령화 사회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구의 13% 이상이 60세 이상이면 그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이 3개국이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는 거고요. 또 공동한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공동한 특징인데 MZ 시대의 도래입니다. 우리가 MZ 시대라고 할 때는 90년 이후 출생과 그리고 2000년 이후 출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MZ 시대가 주로 사회의 경제 주체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국가에서 소비 주체가 누구냐? 이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MZ 시대가 소비의 주요 주체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한국, 일본 마찬가지로 MZ 시대가 사회의 주요 일꾼인 동시에 또 지금 소비의 주체로 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혹은 여러분들이 상장된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이 미래의 경제 생활에서 그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려면 그 기업은 미래의 소비 주체들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MZ 시대가 그 기업의 주요 제품의 소비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그 MZ 시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 즐거움을 찾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와 도파민의 경제라는 이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는 TV나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다뤄요. 그래서 여기서 메타라고 하는 것은 가상 저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니버스라는 벌스는 우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우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좀 더 전문적인 정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잖아요. 이걸 가상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인류의 활동이 가상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똑같이 3차원의 가상세계에서 그대로 3차원, 4차원의 가상세계에서 그대로 구현될 수 있고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하나의 경제 생태계, 하나의 문화 생태계, 하나의 사회, 문화, 경제 전체 생태계가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계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현실 세계의 트윈이라고 보면 돼요. 현실 세계는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하잖아요. 앞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은 그 가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마치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듯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혹은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마치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은 메타버스 관련 책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핀테크를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를 남들보다 빨리 제가 연구하게 됐고 접하게 됐어요. 블록체인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를 깊게 제가 파기 시작했고 관련 책들, 서적들, 그리고 관련 동영상 많은 것들을 제가 다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몇 년 세월이죠. 제가 느끼기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제대로 책이 설명이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지금 관련 스타트 기업들이 메타버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최근에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안유화 경제 투자론이라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메타버스 이코노미라고 아주 쉽게 누구나 읽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연재 게재를 시작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 강연 외에도 혹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싶다.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접목을 좀 하고 싶다. 근데 내용이 어려워서 그동안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오셔서 저의 그 메타버스 이코노미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네 가지 차원에서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VR, 뭐 MR, XR 이런 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거울 세계, 미러 월드,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념을 메타버스라고 할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그 설명하고 싶어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경험했잖아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에 있었잖아요. 정균관대 대학교에 있을 때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로 전체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못 나오니까 온라인 강의로 해라 이래서 갑자기 교수를 또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마주보고 강의하는 거에 비해서 몇 배, 몇십 배 더 에너지가 빠졌고 그렇다고 강의 효과도 좋지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감이 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3년이라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온라인 강의가 더 편해졌어요. 온라인 강의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그래서 후에 코로나가 작년 초에 한국 정부도 코로나를 다 이제 제약을 풀었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학교에서 교수들이 무조건 학교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하다는 거를 당시에 느꼈거든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강의하는 시간, 굉장히 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과거처럼 학교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수님들이 강의하면 안 되냐 이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학교에 나갔던 강의 나갔던 기억은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저로서는 적응이 안 되고 힘들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힘들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3년이 끝나면서 그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그 생활이 오히려 더 최적화가 되고 더 많은 비용을 줄이고 더 효율성이 높다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상세계에서 VR 쓰고 안경 쓰고 뭔가를 체험하잖아요. 굉장히 무겁고 힘듭니다. 아직도 많은 개발이 필요해요. 뭐 안경처럼 가볍게 그냥 끼는 순간 메타버스 이런 세계로 들어오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메타버스가 누구나 부담 없이 하겠죠. 근데 지금 VR 안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겁고 불편하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친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메타버스가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게 현실보다 훨씬 장점이 많은 것을 느끼고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트윈이 현실 세계 그대로 다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런 세상에 왔을 때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여러분이 주변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던 여러분들이 직업이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냐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서 자기 자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MZ 시대한테 물건을 파는 주로 그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지 만약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일상화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 책에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포인트만. 제가 그 많은 내용을 이 책에서 메타버스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몇 개 절 통해서 핵심만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본질은 뭐냐? 모든 창조, 모든 응용의 시작점은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자기 하는 일에나 혹은 자기 하는 사업에 적용 못 시킵니다. 본질을 이해를 못하며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쓰고 돈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건 항상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메타버스는 저는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집단 지혜다. 군집 지혜다. 어? 무슨 말이지? 메타버스의 본질을 왜 집단 지혜 혹은 군집 지혜라고 표현하지? 메타버스가 가상에서 VR 안경 끼고 아바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어떤 그 안에서 가상 공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집단 지혜 혹은 군집 지혜를 메타버스의 본질이라고 하지?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통 자동차 회사예요. 이 회사가 우리가 K라는 자동차 회사라고 합시다. 근데 전통 자동차 회사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보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기업 내에 자율주행 전문가가 엔지니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포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각 세계 각국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보니 독일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자동차 엔지니어가 있어요. 제가 말한 다 가설입니다. 가정. 그래서 그 독일 엔지니어한테 제안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자동차 회사에 와서 엔지니어로 우리가 섭외를 하니까 와서 근무하면 안 되겠냐. 근데 그 독일 자율주행 자동차 엔지니어는 거절합니다. 가족이 다 독일에 있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서울에 와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메타버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 공간에서 한국에 있는 K 자동차 엔지니어와 혹은 설계하는 분과 독일에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엔지니어가 마치 똑같은 공간에
있는 듯이 함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설계 작업을. 신차를 출시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신차를 출시한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듯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독일 엔지니어와 한국의 엔지니어가 같은 옆에서 앉아있듯이 같이 동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플랫폼을 최초로 출시한 데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은 원래 게임용이었는데 후에 이걸 산업용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BMW가 신차 출시를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에는 BMW의 현실 공장 설계 장소와 똑같이 메타버스에 구현을 해놨어요. 옴니버스에. 그러면 먼저 옴니버스에서 독일의 엔지니어와 한국의 엔지니어가 똑같이 작업을 한 다음에 신차를 출시하고 그걸 현실에서 바로 현실 제작에 들어가서 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분의 설계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동시 작업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꼭 한국의 엔지니어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를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그 엔지니어는 자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한국을 위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에 오면은 우선적으로 모든 산업이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다른 나라에 살지만 한 회사 옆에 있듯이 같이 동시 작업으로 설계도 끝낼 수 있고 그래서 신차 출시는 앞으로는 지금처럼 어떤 현장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신차 설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모든 설계 작업을 끝나고 현실에서는 바로 신차를 생산하는 비용을 축소화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효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우리 산업에 혹은 내가 하는 일에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싶다. 특히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 첫 번째로 구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반드시 전 세계의 모든 집단 지성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기능부터 제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또한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시 작업을 할 수 있거나 혹은 동시로 소비할 수 있거나 동시로 접목해서 즐길 수 있게 이것이 메타버스에 반드시 구현하는 본질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메타버스라고 하기 어렵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게임사를 하나 차리고 게임의 어떤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메타버스라고 해요. 당연히 뭐 아니라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또 풀려면 길게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본질은 앞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구성되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가 공간 제약, 그리고 어떤 시간적 제약, 그리고 지리적 제약, 물리적 제약이 없이 동시 작업으로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고 시장 또한 국경이 없이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장점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기업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렇다 보니까 경제 개념이 변합니다. 저는 경제학도입니다. 제 스스로가 경제학과 그러니까 경제학을 많이 배웠죠. 근데 제가 배운 경제학은 물질적 욕망 시대의 경제학입니다. 물질적 욕망 시대의 경제학은 어떤 경제학이냐? 제가 쉽게 말하면 제가 살아온 물질적 욕망의 우리가 리비도 경제라고도 하는데요. 물질적 욕망 시대의 경제는 어떤 경제냐면 우리가 많이 소비하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최대한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대로 행복한 거 많이 가질수록 행복. 명품 가방이 하나 있는데 10개, 20개 이렇게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집이 이미 한 채를 소유했는데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경제를 리비도 경제, 물질적 욕망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히 제가 살아온 시대는 많이 소유함으로써 나의 효용 함수가 경제적 효용 함수가 높아지는 경제를 말합니다. 효용 함수라면 경제학적 용어인데요. 어떤 분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함으로써 더 행복을 느낀다. 이런 경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이런 경제 세상이면 기업들이 behavior,
기업들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냐면 가성비가 좋게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성비가 좋게 많이 팔아서 많이 팔수록 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성비 최적화입니다. 가성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은. 그런데 MZ시대가 소비의 주체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경제학도 변하고 경제의 기본 수익 개념이 변합니다. MZ시대는 우리 기성세대와 다릅니다. MZ시대는 결코 물리적으로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에 비해서 크게 욕망이 크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부정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에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살기 점점 힘들어지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육아도 포기하고 뭐 일자리까지 포기하는 이런 세대를 말하죠. 중국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탕핑이라고 하죠. 탕핑주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서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행태를 말합니다. 한국의 3포, 5포 세대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속으로 어떤 뜻을 말하면 요즘의 MZ시대는 회사 내에서 승진이나 그리고 뭐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거나 혹은 똑같은 옷을 100개 갖고 있거나 이런 데서 효용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많이 소비하고 많이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기성세대보다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제페토에서 네이버 제페토에서 루이비통 가방이 현실의 백화점에 가서도 예를 들면 500만 원이에요. 근데 제페토 속에서의 루이비통 똑같은 가방이 그 아바타로 제작된 가상에서의 그 루이비통 가방이 똑같이 50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500만 원을 가지고 제페토 속에 가방을 루이비통 가방을 살 거냐? 아니면 백화점에 있는 실제 루이비통 가방을 살 거냐? 그러면 질문을 하면은 누군가가 이래요. 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현실에서의 진짜 가방을 사지. 누가 가상에서의 그 500만 원 가방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미 늙었어요. 여러분은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야 되는 물질적 욕망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극단적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왜 그러면 요즘에 MZ시대 혹은 앞으로 세대는 이제는 이런 물질적으로 현실적인 가방을 500만짜리 들고 다니는 것보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루비통의 500만 원 브랜드 가방을 자기의 아바타에 메고 뛰어다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MZ시대는 아침에 깨나서부터 밤 잘 때까지 24시간 중에 대부분을 메타버스 세계에서 보내면 여러분 말하는 카카오톡, 제페토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크게 범위에서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 옛날 같은 경우면 카카오톡도 없는 세대, 핸드폰도 없는 세대는 친구가 직접 만나 시간을 소비하잖아요. 지금 아니고 거의 직접 만난 일은 적고 주로 SNS에서 둘이 만나서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러면 아바타 속에 내가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옷을 입냐가 현실에서 내가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옷을 입냐가 더 중요하죠. 왜? 현실에서 별로 만나지 않죠. 근데 SNS는 계속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아바타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두냐가 현실에서 내가 실제 그 가방이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들으면 난 안 그런데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당연히 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이걸 도파민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의 경제는 무슨 뜻이냐면 기성세대는 그 물건을 진짜 소유해야 머리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행복을 느끼는데 이 도파민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가상에서 루이비통 그 가방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소유를 안 해도 똑같은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 메타버스에서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오는데 나는 나의 아바타가 굉장히 섹시하고
스타일리시하고 좋은 가방을 메면 친구들이 와, 너 아바타 너무 예뻐. 너무 막 부러워하면서 그 속에서 나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아바타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제페토에서 저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돈 주고 실제 꾸몄어요. 그 구찌 같은 가방을 사서 매게 하고, 왜냐면 그걸 사서 옷을 안 입히면 그 아바타는 거기서 주는 그냥 무료 내복을 입고 뛰어다녀요. 그냥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아바타 내복을 입고 뛰어다니는데 친구의 아바타는 섹시한 구찌 가방을 들고 다니고 패셔너블 다니면 여러분 얼마 차이가 보여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유하지 않지만 실제는 가상에서 똑같이 그걸 갖고 있어도 도파민을 행복을 느끼는 이런 경제를 도파민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학의 하나의 큰 행태로서 도파민 경제가 떠오를 거고요. 또 기업들도 기존의 백화점이나 이런 오프라인의 물건을 주로 진열하고 팔던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타버스에서 입점을 해야 돼요. 메타버스에서 입점을 하지 않으면 MZ 시대는 여러분의 상품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입점한 제품 하나하나가 다 이 MZ 시대한테 효용을 주는, 행복감을 주는 제품이 되고 그 구매하게 만들어야 여러분은 미래의 경쟁력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MZ 시대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가상에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보내는 세상이 이미 왔고 앞으로는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것이 하나의 도파민의 경제라는 이런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과거에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던 세상에서 이제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기업이 존재해야 되고 거기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가고 글로벌 경제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글로벌 경제의 어떤 주도 기업이 되고 싶다. 혹은 미래 MZ 시대를 사전에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시키고 싶다. 그리고 그 MZ 시대를 나의 소비자로 육성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동업자들에 비해서 내가 뭔가 차별화된 초격차 경쟁력을 갖고 싶다. 다시 말해서 나의 동업자들은 주로 한국 시장에서 뭐 하고 있는 대신에 나는 글로벌 시장을 하고 싶다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도파민이 경제라는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메타버스 플러스화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장단컨대 여러분의 기업은 그 즉시 여러분이 같은 업에 있는 다른 동업자들의 다른 그 같은 업에 있는 종사자들에서 여러분은 하루 더 먼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혹은 시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여러분들이 반대하든 안 반대하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은 이미 메타버스 시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5G, 6G, 7G 뭐 이런 기술이 더 심화됨에 따라서 그 세계는 훨씬 더 빨리 우리 앞에 올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세상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살아왔던 모든 behavior,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들이 일자리 모든 게 다 없어지거나 경쟁력을 잃거나 다시는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개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어떻게 메타버스화할 것인가. 이러면 여러분은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동료에 비해서 여러분은 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그 기업의 그 업종에 어떻게 메타버스화할 것인가. 여러분이 공급망을 어떻게 메타버스화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업의 공급망에서 집단 지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메타버스화, 메타버스 플러스화를 할 것인가. 기업들은 고민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 여러분들이 기업에 비해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IT 강국은 더는 IT 강국이 아닙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어느 국가든 거기에 따른 인프라와 인재 육성과 교육 이런 것들이 따라 못 주면 한순간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격차가 떨어지는 어쩌면 IT 후진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한국은 더는 IT 강국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제가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디지털 강국이 돼야 되는지 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메타버스, 도파민 경제 요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이 책이 전체적인 큰 시대적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를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혹은 여러분이 하는 기업에 적용하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와서 메타버스 이코노미를 구독하시면 제가 아주 쉬운 표현으로 쉽게 누구나 한숨에 다 읽어내릴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은 더 플로에서 미래 시대적 흐름을 읽음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흐름. 오늘은 메타버스와 도파민의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을 읽으시고 제 강연을 들으면 훨씬 쉬울 겁니다. 혹은 제 강연 듣고 책을 읽으면 훨씬 더 가슴에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